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을 목격하셨다는 거예요. 야,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명의 남성이 딱 갔어. 자, 그런데 갑자기 흉기 공격을 당했다. 네, 지난 21일 새벽 6시쯤에 일어난 사건이고요. 제보자가 동네 형과 함께 PC방에서 놀다가 형을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다 주던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. 그런데 앞에 한 외제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비틀거리다가 정차하는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예요. 두 사람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자고 이야기한 다음 차를 편의점 앞에 세웠습니다. 그리고 제보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로 다가갔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린 다음 혹시 술 드셨냐고 물었습니다. 그런데 얼마 후에 제보자와 일행이 이 운전자와 동승자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흉기 공격까지 당했습니다. 그들은 범행 직후에 달아나기까지 했는데요. 다행히 몇 시간 뒤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자,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보자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그 차에 두 분 타고 있었는데 두 분 다 내리셔서 오늘 잘못 걸렸다면서 니네 교육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운전하시고 계시는 분이 크로스백에서 바로 칼 꺼내서 인형을 죽여준다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. 그 상태로 바로 저는 머리채 잡혀서 귀 뒤에 목 쪽에 칼 두 번 찔렸고 이제 29세 피해자가 찔리고 있을 때 조수석에 계신 분이 뭐냐 너네 뭐냐 뭐 이런 걸 왜 하냐 왜 신고를 하려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얼굴에 때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안경도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19세 피해자는 이제 목에 찔린 상태로 앉아있고 칼을 드신 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. 이제 이런 거 무섭게 하면서 칼을 이렇게 제 팔 쪽에 막 찌르시는 거예요. 자, 지금 저희가 사파로 표현을 했는데 박 변호사님 온몸에 그냥 낙서가 가득입니다. 무섭죠. 외관도 무섭고 그리고 흉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시작 자체는 음주 의심되니까 그 음주 얘기하려고 갔던 상황에서 어쩌면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행동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상황이고요. 이렇게 비틀거리니까 혹시 술 마셨냐고 하니까 바로 이제 옆에 운전사 보조석에 있던 사람이 그래 마셨다. 우리 조폭인데 너 뭐 오늘 잘못 걸렸다. 흉기 꺼내라. 죽여줄게. 라고 하면서 운전자가 웃으면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목을 두 번 찔렀다고 이렇게 찔렀다고 하고요. 또 외제차 동승자가 뭔데 신고하려 하냐 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폭행을 또 했고 또 이 흉기 든 남성이 팔도 좀 찔렀다고 합니다. 나중에 무서워서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이미 그 외제차를 타고 도망을 갔다고 해요. 아, 저희가 이 상처 부위가 너무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뭐 수준이어서 저희가 저렇게 흑백으로 처리를 좀 했습니다. 자, 교수님 일단 저렇게 음주 의심 차량을 보면 물론 저렇게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도 뭐 좋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저런 사례를 보니까 저기 직접 저 사람들하고 이제 접해서 그걸 확인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질이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데 지금 이 가해자는 경북 경산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의 추종자로 지금 한 그 매체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보자하고 일행도 이 남성들이 폭력 조직에 적어도 속해 있거나 그와 가까운 인물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먼저 문신을 보여주고 조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리고 흉기를 든 그 운전자 같은 경우는 긴 소매 옷을 입었는데 소매 밖으로 이만큼 문신이 보였고 또 동승자 같은 경우도 겁주기 위해서 자기 배를 깠는데 문신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흉기를 사용했다는 이 가해자 사진을 저희 그 방송국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 팔 전체를 이레즘이라고 하는 조폭들이 주로 하는 문신으로 덮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이 경찰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폭 명단에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최초 보도를 했었던 이 언론이 조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,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명단은 과거형이고 이제 조폭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굳이 뭐 항의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아까 사진, 그 문신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줘요. 예. 이거
문신 모양의 톳이 아닙니다. 살 피부 겉 피부 가죽에다가 직접 저렇게 먹물 넣어가지고 그린 거예요. 자, 경찰은 얘네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조폭 명단에 없는 애들이에요. 자, 그런데 제보자는 얘네가 진짜 조폭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바로 수상한 전화 한 통 때문이었는데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사람 죽었나? 자,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 함께 들어보시죠. 야, 선배 전화했거든. 도당 사수님 8천 아이가. 얘기하니까 사람 죽었나 하더라. 아니, 진짜. 형이 할 말이 없더라. 형 솔직하게 얘기하면은, 이도 지금 초범인데다가 계보도 안 올라가 있어가지고, 광수대 사건도 안 되고, 그냥 경찰 사건이고, 충분히 몇 개월 살다가 구속 취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, 그런 얘기를 하면서, 빨리 좀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. 합의 안 되면 어쩔 수 없다. 합의 안 하면은 그냥, 저쪽, 그냥, 우리 동네 선배들은 그냥 공사 걸어둔다 하대. 공사 걸면 얼마 걸리겠노? 한 100만 원 걸리나? 자, 그러니까 그 가해자, 야, 내가 우리 그 가해자 형님하고 통화했는데, 야, 너 빨리 대강 합의하는 게 너한테도 좋아, 임마. 뭐 이런 거죠. 그런데 그 전화한 사람이 그쪽 저 지역에서는 좀 알려진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럼 조직폭력배라는 사람이 자기 그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말을 하면서 합의하라고 종용을 하니까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사람들도 조폭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건데, 내용은 들으신 것처럼 이게 초범이라서 처벌도 강하게 안 받고 몇 달 살다 남으면 그만이니까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합의금을 무슨 1,000만 원씩이나 주냐, 그냥 공탁금 100만 원 걸면 그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폭 계보에는 올라있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도 아니다, 큰 사건이 안 된다. 글쎄요,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, 솔직히. 이게 그 조직폭력배 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범죄의 중대성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.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합의를 종용을 했지만 제보자들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 경찰에서 관리하는 그 명단에 없는 조폭이다. 오 교수님, 어떻게 보면 그런 애들이 진짜 더 위험한 애들 아니에요? 위험한 애들일 수도 있고요. 지금 경찰이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, 저는 좀 궁금한 게 도대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? 자기들이 관리 대상에 올라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. 그래서 실제 이제 사건 직후에 이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도주하고 난 이후에 사건 발생 6시간 뒤인 낮 12시 20분경에 경북 경산의 한 식당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가해자가 경찰로 나 자수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위치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를 한 거죠.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자수했다라고 하는데, 그래서 이제 흉기를 휘두른 이 외제차 운전자 이 최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. 조수석에 있던 그 박 씨 같은 경우는 폭행 혐의로 입건해서 불구속 수사 중인데, 지금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목덜미에 길이가 아니고 깊이입니다. 깊이 4cm 자창을 입었습니다. 목에 4cm 깊이요? 예, 깊이입니다. 그리고 얼굴에도 상처와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중이고, 또 함께 있던 일행 같은 경우도 팔뚝에 자창을 입어가지고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보시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혐의 CG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예, 혐의. 예, 그 전 거. 박 변호사님. 네. 자, 보면 살인미수 혐의가 없어요. 목에 자창이 4cm 깊이 자창을 냈는데. 납득하기 어렵죠. 지금 살인 미수도 아니고 음주운전한 것도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본인들도 자백도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빠져 있어요. 6시간 이후에 갔기 때문에 음주 측정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경찰 얘기인데, 사실 최근에는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음주 얼만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. 특히 지금 살인미수 적용 안 했던 부분. 살인미수는 부위라든지 공격에 대한 양태, 이게 매우 중요한데 목에 4cm 깊이의 상처를 가하면서 찔렀다. 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, 특히 피해자 A 같은 경우는 의사가 경동맥 근처를 깊게 찔러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아유. 죽을 뻔했다고 의사가. 그렇다면 살인하려고 했는데 미수가 됐다,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요. 경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.
목이 이제 목 앞부분이 뒤쪽이기 때문에 또 상처 자체가 경미한 상처다. 그래서 이거는 살인 미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요.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들보다 키가 10cm 이상 더 컸다 그래요. 그렇다면 더 공격하기 더 좋은 자세로 찌를 가능성도 있었지 않을까.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살인 미수 가능성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 뭐 보시기에 조금 끔찍할 수 있는데 그 계속 한번 좀 돌려가면서 좀 보여주세요. 양 변호사님, 지금 경미한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. 저게 어떻게 경미한 상처라고 할까요? 게다가 길이도 아니고 깊이가 4cm, 의사가 경동맥 근처를 찔렸다고 할 정도라면 미필적 고의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. 저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쳤을 수 있는 거고요. 글쎄요, 저 상처가 경미하다, 실제로 경찰이 경미하다고 했을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. 그리고 저 상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일단 피해자들이 당시 병원으로 가느라고 주차한 차량을 챙기지를 못했대요.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차에 있던 블랙박스가 저 일이 벌어지기 1시간 전까지만 남아있고 그 이후로는 다 지워졌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뭘까? 혹시라도 지금 나중에 그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와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게 아닌가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자, 계속 이 경북 경산 경찰서 이 수사 상황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